반갑습니다. 청렴교육 전문 강사 이건철입니다. 조선시대에도 청탁금지법이 있었을까라는 좀 독특한 주제로 이 시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공부가 잡학이지요. 그래서 제가 종종 제 전공에 어울리게 청탁금지법도 인문학과 연결시켜 강의를 하고 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한번 청탁금지법, 조선시대 안 어울릴 것 같은 것을 한번 어울리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퀴즈 하나. 조선시대에도 청탁을 금지하는 법이 있었다. 물론 오늘날 같은 청탁금지법은 없었지요. 없었는데 청탁을 금지하는 법은 있었다. 예, OX입니다. 자, 한번 맞춰보시죠. 하나, 둘, 셋. 정답은 예, 있었습니다. 바로 경국대전입니다. 경국대전, 어쩌면 조선시대 헌법이죠. 그 중에서 경국대전 중에서 형전에 보면요, 분경하는 자는 곤장 100대와 유병 3천리에 찬다. 이 분경이 뭐냐면, 분자가 한자로 달릴 분, 경자가 다투다, 경주하다. 경주하듯이 달린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경주하듯이 달려서 이조 및 병조 관리의 집, 각 부대 당상관급 장교의 집, 이방, 형방, 병방 담당 성지의 집, 사헌부 사관원 관리의 집, 요런 집에 차다만 가도 곤장 100대와 유병 3천리입니다. 그러니까 청탁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요. 모르지만은 이런 그야말로 행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거나 또 인사권이 있거나 사법권이 있는 이런 집에, 이런 고위관리 집에 차다만 가도, 그 차다만 가는 게 분경입니다. 곤장 100대와 유병 3천리. 물론 예외로 성이 같은 8촌간, 성이 다른 6촌간, 뭐 성이 달라도 외가 쪽이라든지 그런, 또 부인 쪽의 6촌간, 사돈, 이웃집 출입하는 사람, 요런 건 예외입니다. 요즘 청탁도 금지하는 게 있고 예외가 있는 것처럼 상당히 유사하죠. 유사한데 오히려 청탁금지법보다도 대상 범위는 좀 좁은데, 청탁금지법은 공자 전체, 학교, 언론까지죠. 근데 요 대상 범위는 좀 좁지만 처벌은 아주 멉니다. 곤장 100대가 되면 죽습니다. 춘향이 곤장 100대, 그 죽습니다. 또 유병 3천리 했는데, 우리 금수강산 3천리인데 한 바퀴 돌아야 3천리죠. 서울에서 어딜 보내야 3천리가 되느냐. 그렇죠. 좀 무리죠. 이게 중국 형법을 조선 초기에 모방해서 그런데 세종 때 합리적으로 좀 고쳤답니다. 고쳐서 뭐 600리, 700리, 900리 그렇게 바꿨는데, 어쨌든 멀리 유배를 보냈다 그럽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죄인이 유배지에 갈 때 사용하지 않았던 방법은,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유배 갈 때 말 타고 갔다, 걸어갔다, 가마 타고 갔다, 함거 타고 갔다. 요 중에서 유배 갈 때 사용하지 않았던 방법, 역시 한번 찍어 보시죠. 하나, 둘, 셋. 정답은 함거 타고입니다. 오, 당연히 유배 갈 때 이거 타고 가는 거 아니냐.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예, 드라마, 영화 많이 보신 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 이거는 중죄인들 잡아가거나 극형에 처하기 위해서 사형장에 갈 때 타고 가는 겁니다. 주로 유배 갈 때 걸어가거나 너무 멀어서 말 타고 가거나, 심지어는 가마 타고 갔답니다. 물론 말 타고 가거나 가마 타고 가는 건 자기 돈 내고 갑니다. 국가에서 태워주는 게 아니고. 예, 좀 의외지요. 어뢰 이렇게 가는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정약용 전집에도 보면 나옵니다. 정약용 실제 유배 가지요. 유배 갈 때 한강을 건너서 오늘날 신사동 근처까지 왔을 때 가족들도 신사동 근처까지 따라옵니다. 거기서 서로 인사를 하고, 심지어 뭐 부인은 뭐 치맛자락으로 눈물을 훔치고, 정약용은 말 타고 떠납니다. 그런 게 나옵니다. 자, 요건 정약용이 유배에 갔을 때 강진에서 살았던 주막을, 모형을 다시 재현한 겁니다. 재현한 건데,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유배 가면 을에 요런 초가집 속에 있고 담장 밖에 포졸이 탁 지키고 서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요 안에 갇혀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유배는 어느 지역, 강진이면 강진 지역을 정해주지 집도 절도 안 줍니다. 자기 돈으로 알아서 살아야 돼요. 돈 없으면 먹고 살 길도 없습니다. 실제 정약용 강진에 갔을 때 정약용의 상내 사전에 실제 쓴 글입니다. 당시 그곳 백성들은 유배 온 사람을 마치 큰 독을 지닌 사람인 듯 보아 가는 곳마다 모두 문을 부수고 담장을 무너뜨리면서 달아나 버렸다. 유배 온 사람이다라면 국가의 중죄인이니까 저 사람 살려줬다가는 집에 들였다가는 우리 집 전체가 큰일 당할 것 같이 도망갔다는 겁니다. 아무도 맞아주고 좀 재워주도 안 할 그럴 때에 어떤 노파가, 이 주막집 노파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자기 집에 살도록 해주었다. 그래서 이 주막집에 살면서 이 주막 노인 노파가 또 글을 모르니까 오늘 아침엔 장부 좀 돌봐주고 그렇게 살았다 그래요. 이런 게 실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가마 타고 가든 말 타고 가든 어쩌든 딱 유배 가는 것부터 다 비용 자기가 돼야 되고, 유배 안에 가서도 그 지역에 가서도 자기 비용으로 삽니다. 보통 옛날에는 뭐 좀 부잣집에 가면 거의 그냥 사랑채 좀 살도록 해주고 하지요. 하는데 나라의 중죄인, 죄인이라도 좀 물레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언젠가는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이걸 보고 도와준 사람도 있고, 또 역적에 가까운 그런 죄를 지었다. 이 사람은 희망이 없다. 그러면 다 이렇게 멀리하고 그럴 수도 있었겠죠. 자, 또 하나. 조선시대도 금품을 수수하면 준 자와 받은 자를 모두 처벌했다. 청탁금지법도 부정청탁해도 제재가 있고 금품 수수에도 제재가 있는데, 금품 준 사람 받은 사람 모두 제재. 자, 조선시대도 과연 그런가? 맞춰보시죠. 하나, 둘, 셋. 예, 정답은 역시 그렇습니다. 준 사람 받은 사람 모두. 자, 요거 세종실록에 실제 나오는 얘기입니다. 고려 말부터 우리나라 참 뇌물이 관행이었대요. 심지어는 뭐 어떤 교수님이 쓴 책에 보면 조선시대는 뇌물공화국이었다, 그런 책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뇌물이 많았는데 아마 주고받는 게 우리 그냥 미풍양속처럼 그렇게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너무 심하니까 심지어는 관공서에 있는 물건까지도 뇌물로 주고받고 했답니다. 심지어는 그거 주는데도 안 받으면 오히려 조롱당했다. 그런 기록이 세종실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세종이 세종 6년 7월 임금은 뇌물을 준 자와 받은 자 모두 처벌하도록 명하였고, 이 규정은 그 후에 경국대전에 실렸다 합니다. 예, 바로 청탁금지법하고 어쩌면 경국대전의 부정청탁 부분, 금품수수 부분 큰 틀은 유사하지요. 유사합니다. 자, 세종이 뇌물을 준 자와 받은 자 모두 처벌하도록 하라 그랬더니 영의정이 나 같은 늙은 자가 음식이나 향포 좀 받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해로울 게 있겠습니까? 아니, 늙은 사람한테 선물 좀 들어오고 먹을 거 또 향이니 뭐 또 그냥 육포니 이런 것 좀 오는데 그게 죄가 됩니까? 그럽니다. 또 대작, 먹는 물건을 주고받는 것은 해로울 것이 없을 것 같은데 하필 이거 전부 다 그 말을 하니 좀 지나친 거 아닙니까? 영의정 대작도 이런 말 합니다. 그 정도로 관행이었죠. 그렇지만 이게 너무 심해서 부정부패로 이어지니까 세종은 언급한 겁니다. 조선시대는 팽령이 있었다. 이 팽령이 뭐냐면요, 팽자가 물에 삶는다 그런 뜻입니다. 삶아 죽이는 형벌. 이게 뭐냐면요, 가마솥에 죄인 삶아 죽이는 거. 실제 중국 고대에 있었죠. 걸왕, 주왕, 폭군이 그런 짓을 했는데 조선시대에 요거 모방해서 실제 삶아 죽이진 않고 물을 미지근하게 떼어서 주로 탐관오리 부정부패한 사람들을 살짝 솥에 들어가는 신용만 하고 나왔답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 취급해서 집까지 걸어가는 게 아니고 바로 식구들이 상녀를 태워갔답니다. 그 다음 집에 가서부터도 아예 죽은 사람 취급하고, 그 부인은 아예 그냥 미망인 취급하고, 그 이후에 미망인이 애를 낳으면 유복자인데 죽은 사람이 어찌 애를 낳나? 아예 그 미망인은 그야말로 좀 간통한 여자처럼 마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랬답니다. 평생을 얼들고 못 사는 명예형이다. 요런 게 인터넷에도 실려 있는데 이거 가짜입니다.
조선 왕조실록과 정사 어디 봐도 이런 기록 하나도 안 나와요.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됐냐면요. 조선 총독부 관리가 쓴 조선 형벌 제도에 관한 에세이, 수필 같은 책에 이런 게 나옵니다. 종로에서 이런 걸 했다. 이게 와전돼서 실제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데요. 우리 조선에서 이런 형벌 안 했습니다. 실제 보면요. 정약용의 목민심서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청렴에는 세 등급이 있다. 최상은 봉급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벼슬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한 필의 말로 조촐하게 가는 것이다. 그 다음은 봉급 외에 명분이 바른 것을 먹고 바르지 않는 것을 먹지 않는 것이다. 최하는 명분이 바르지 않는 것을 먹는 것이다. 최하의 경우는 옛날 같으면 반드시 끓는 물에 삶아 죽이는 형벌에 처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약용도 옛날에 중국 고대에서는 그런 게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조선 총독부 관리가 그렇게 조작 같은 수필 같은 글을 실었던 겁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목민심서에 역시 나오는 말입니다. 복생어 청검, 복은 청렴하고 검소한 데서 생기고 덕생어 비퇴, 덕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데서 생긴다. 겸손한다 또는 물러난다 그런 거죠. 위, 부절이 망가, 절약하지 않으면 집안을 망치고 인, 불념이 실위, 청렴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치기를 잃는다. 정말 예나 지금이나 진리지요. 청렴이 복을 주고 그러지 못할 때 화가 따르고 집안도 망칠 수 있다. 이건 누구나 명심해야 될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